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오늘도 2030 세대에게 구애하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030 연구원을 만났고 윤석열 후보는 야구 점퍼 입고 청년들 많은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행사 내용만 달라졌을 뿐 요즘 두 후보는 그야말로 2030에 올인하는 모습인데 공들이는 만큼의 지지율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층의 마음을 얻었던 패자 홍준표 의원의 활동폭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먼저 황예린 기자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오늘 행보부터 전해드립니다.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2030 세대 연구원과 만난 이재명 후보. 오늘 저희는 이재명 후보님과 MZ세대, 여기 계신 분들은 어쨌든 MZ세대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외모는 별로 아니고. 고생을 많이 해서. 행사명은 MZ의 앞자를 따서 맞아요 토크로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MZ의 발음을 이용해 민지화 캠페인을 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자리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영역으로 빨리 진출을 해야 진짜 일자리도 만들고. 저희가 그 공약 중에 우주전략본부를 만들어서 관련 우주 항공 산업을 다 통합하자. 온 동네에 막 분산돼 있어서 이게 안 돼요. 너무 좋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찾은 곳은 서울 고척돔 야구장. 관중을 100% 받을 수 있게 되자 야구 점퍼 차림으로 응원에 나선 겁니다. 날씨 좋은 가을에 좀 그동안 코로나로 찌들었던 우리 국민들과 함께 야구 경기를 보게 돼서 위드 코로나로 야구장은 1만 명 넘게 들어오는데 집회는 계속 제약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지금 현 정부의 위드 코로나 지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0대를 겨냥한 정책 구상도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내에선 5천만 원 이하로 버는 20대에게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온 겁니다. 이처럼 최근 두 후보는 2030에 올인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의 지지율은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30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세금 고지서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 발표한 건데 윤 후보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선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두 후보가 이렇게 2030의 마음을 얻으려 뛰어다니는 요즘 눈길을 가는 인물이 있죠. 바로 2030으로부터 의미 있는 지지를 얻었던 홍준표 의원입니다. 패자로선 이례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에게 쌍특검을 받으라고 했고 오늘은 청년을 위한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윤석 기자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젊음의 거리 홍대 앞을 찾은 바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2030의 지지를 그렇게 열광적으로 받은 후보들이 없었습니다. 경선에선 패배했지만 청년의 꿈이란 플랫폼을 공개하며 정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공간 등이 마련됐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늘어났으니 대학 등록금을 낮춰달라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등 2030 세대가 관심이 큰 주제를 다룬 글이 많았습니다. 청년이 고민을 올리면 홍 의원이 직접 답하는 공간에도 많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불었던 바람을 이어가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요즘 MZ 세대들이 무야홍을 외치면서 이제 우리 당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실 규명 없이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건 참으로 잔인한 대선이라며 이른바 쌍특검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과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특혜 개발 관련 의혹을 동시에 특검으로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당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이처럼 대대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는 건 이례적입니다. 홍 의원 측은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의 지지가 컸다며 그들의 요구와 기대에 정치가 부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홍 의원이 젊은 층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계 개편 속에서 회처 모임 할 때 있어서 청년 민심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일 수도 있죠.
JTBC 이윤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 제2의 드루킹을 막기 위한 거라며 크라켄이라는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게 선거 비책에 담긴 첫 번째 비단 주머니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바로 국민의힘부터 잘하라고 받아치며 과거 시발단의 공작 정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은 연지환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 전략이 담긴 비단 주머니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첫 번째 비단 주머니로 댓글 조작 방지 시스템, 일명 크라켄을 소개했습니다. 어줍지 않은 여론 공작이나 아니면 매우 민주주의에 중대한 도전인 어떤 그런 민심 왜곡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은 포기할 것을 제가 권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거의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다고. 국민의힘은 이 시스템을 통해 특정 키워드가 담긴 기사와 댓글을 수집한 뒤 AI가 자동으로 이상함을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분석관들이 한 번 더 점검한 다음 선관위 신고 등 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부터 돌아보라고 맞섰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를 놓고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제2의 시발단처럼 유언비어를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크라켄 프로그램으로 매크로를 돌리는 사람이 있는지 단속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도 9년이 흐른 지금 시발단과 같은 공작 정치의 망령이 대선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